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인권 박람회 수업 사례를 나눌 인천 천마초등학교 이슬기입니다. 6학년 사회 도덕 국어과를 중심으로 1학기에 진행한 프로젝트 수업을 나눌 예정이고요. 크게 내용적인 측면의 인권 교육과 방법적인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했던 지난 기록을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학교를 소개하면 천마초등학교는 결대로 자란 학교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서 6학년 학생 수 전체가 46명이고요. 새 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와 두 분의 동학년 선생님과 함께 1년 동안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고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나눌 메타버스 인권 박람회는 1학기 세계시민교육 주제 내에서 인권을 다룬 프로젝트였습니다. 6학년 전체 학생들이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해드릴 메타버스 인권 박람회 내용은 인권 교육입니다. 인권의 역사와 인권 운동가들에 대해 조사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프로젝트 발표의 도구는 메타버스 박람회입니다. 이번 사례 나눔의 포인트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점, 도구에 집중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초등 수업 산책도 메타버스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흥미로우신가요? 직업병이 발동해서 이런 걸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적응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메타는 초월을 의미하고 버스는 현실을 뜻하여서 현실을 초월했다. 현실을 초월한 것은 가상세계다라는 의미 확장으로 흔히 이해를 합니다. 근래 들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 용어는 1992년 SF 소설에서 처음 등장해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용어가 설명하는 본질은 가깝게는 최근 발전하고 있는 증강현실이나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컴퓨터 기반 3D 공간 등으로 한정지어 설명하기도 하지만 혹자는 인류가 만들어온 모든 기술적인 성취의 총합이라고 큰 의미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메타버스에 대해 한 전문가의 정의를 보면 물리적 현실과 가상 공간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집단적 가상 공유 공간이라고 짚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를 교육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소개하는 방법 중에 가상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방식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들에는 게더타운과 잽, 로블록스 등이 있고 최근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서 개발된 사이버스도 공문으로 와서 학교에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더타운과 잽의 경우는 2D 그래픽과 캐릭터를 제공을 합니다. 2D로 된 나의 캐릭터가 실제와 유사하게 꾸며진 학교 교실이나 공간을 다니면서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공간을 무에서 유로 꾸밀 수도 있고요. 공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무료로 활용 가능하고요. 한편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3D로 구현된 게임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혹시 자녀를 두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재작년 기준으로 약 4천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 재작년에 PC게임 시장에서 글로벌 1위라고 합니다. 미국 초등학생 70%가 즐긴다는 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플랫폼이고 이미 우리 학생들은 저희보다 메타버스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들을 가지고 수업에 적용한 사례들을 인디스쿨 등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시는데요. 저희는 좀 더 다른 플랫폼, V스토리라는 플랫폼을 선택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2D의 잽이나 게더타운보다 또 로블록스보다도 좀 더 현실과 유사한 그래픽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교사 연수 주제로 많이 노출되고 있는 잽 플랫폼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잽은 일단 다양한 교육 자료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디스쿨만 보아도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먼저 공유해 주신 자료들이 참 감사하게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 접속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공유된 자료들을 학생들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 공간의 이미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D로 구현되기 때문에 가상 공간 이미지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에 조금 미흡합니다. 그리고
로블록스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조금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V스토리는 현실 세계 구현이 가능한 3D 공간과 그래픽이 장점인 플랫폼입니다. 또한 디테일한 아바타 꾸미기가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고, 플랫폼에서 용도에 따라서 잘 구성된 다양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큰 단점이 있는데 바로 유료 플랫폼이라는 점과 PC에서만 구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수업 적용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6학년 선생님들과 학기 초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유료로 사용돼야 한다라는 문제는 교육청 공모 사업을 통해서 수업 나눔 교사 예산을 확보하였고요. 학교 예산 대응으로 학년 운영비를 통해서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해보게 하자는 취지와 더불어서 1학기에 진행되어야 하는 학부모 공개 수업이라는 행사를 위한 아이디어로서 예산을 끌어모아서 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약 150만 원가량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동시 접속자 수, 그리고 또 공간 오픈 일시 등을 얼만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업체와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여 기간은 총 한 달 정도를 계약을 했고요. 학생들이 이 공간을 구성할 수 있고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2주간의 시간과, 그리고 박람회 2일, 그리고 박람회 이후에도 공간 개방까지 포함된 기간을 총 합쳐서 한 달 정도 사용했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D 그래픽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모바일로 접속이 안 된다는 제약이 있어서 수업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마침 6학년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1학기에 교육청에서 지급된 학생 노트북이 있어서 노트북 활용 수업으로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6학년 1학기 사회 1-2단원의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단원에서 생각의 폭을 넓히는 차시로 인권을 다루어서 설명을 하였고요.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2, 평화로운 세상을 향하여에서 인권의 역사와 인권운동가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국어 3단원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의 단원과 연계하여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고, 그 만든 자료를 메타버스 박람회장을 꾸미는 그런 과정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인권, 인종차별 반대 인권, 여성인권, 노동인권, 장애인권에 대해서 모둠을 나누어서 조사하도록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진행 설명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한 PPT 화면입니다. 반별로 3팀씩 총 9팀으로 편성을 했고요. 시대별 인권의 역사 조사하기 하나하고 인권운동가 한 분을 조사하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시대별 인권 변천사 조사는 교사가 미리 9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제시를 했고요. 인권운동가 조사는 5개의 인권 분야 중에서 한 가지 분야 속 인권운동가를 선정해서 조사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시된 분야별 인물들을 예시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 메타버스 공간을 업체와 계약을 하고 먼저 교사들에게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인데요. 공간 세팅은 교사가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미리 제공된 공간이 있고요. 선택형으로 맞춤형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박람회장 공간 또는 극장형 공간, 회의장형 공간, 이런 것들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하고, 또 그 안에 세부적인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은 박람회장 내부의 배치를 몇 개로 구성할 것인지, 세션 1, 세션 2, 세션 3 중에서 클릭 한 번으로 미리 세팅된 공간이 확확 바뀌고 그 중에서 정하면 됩니다. 싸이월드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쉬운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9개 조가 선정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별로 인권운동가 1명 조사, 이슈별 시대에 대한 조사 하나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왼쪽 하단에 일반 1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장애인 인권운동가에 대한 조사 1개와 국민주권 보장 선언문의 이슈 하나를 조사 발표하였고, 오른쪽 하단에 3반 1조를 보시면 인권운동가는 헬렌 켈러를, 인권의 역사 중에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인권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학급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제작하고,
또 제작한 자료를 메타버스 공간에 꾸미는 이런 과정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조사한 자료는 PPT로 제작하거나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여서 이미지로 제작하기도 하였고요.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여서 URL 주소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박람회장을 꾸몄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계신 이 공간, 초등수업 산책의 메타버스와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공간을 학생들이 업로드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선까지 권한을 줄지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메타버스 공간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접속 방법에 대한 안내, 사용기 설명 등을 담은 자료도 직접 제작하여서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여 인권 박람회가 초대장을 준비했습니다. 메타버스 박람회는 총 2일에 걸쳐서 학교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하루는 4학년, 5학년 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메타버스 박람회를 진행을 하였고요. 하루는 학부모 대상으로 공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단 이틀로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학생들이 제작한 결과물을 가상 공간에서 이후에도 평가, 피드백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학부모 공개 수업의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접속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학교 컴퓨터실에 마련된 컴퓨터로 참여한 학부모님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보다 매우 버벅거리시면서 접속하셔서 하시면서도 좀 신기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일 수업을 못 보신 분들이 이후에도 가상 공간에 들어오셔서 댓글과 방명록을 달아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후에 문자로 신기했다라고 알려주신 학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오프라인 공개 수업과 다른 온라인 공개 수업의 새로운 모습이었다고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메타버스 박람회 진행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발표줄이 따로 있어요. PA's 발표줄이고요. 이 뒤로 이제 넘어가면 순서를 있을 수가 있고 위에 있는 네, 이번에는 메타버스 박람회 진행 모습을 가상 공간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화면 녹화한 영상입니다. 편집했는데요. 한 3분가량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 V스토리에서 구현된 저희 박람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이가 아빠가 같이 마사방을
전문가 부문 32조항으로 구성됐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입니다. 다양한 지금까지 장애인사랑 팀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이벤트 하나 준비했는데 마당에 가시면은 코인 그 헬렌킬러 있거든요. 네. 헬렌킬러 이제 말해주세요. 정중화는 누굴 위해 노력했을까요? 네, 그렇다면 소개해드린 V스토리의 장점은 무엇이었나? 첫째로 아바타로 인권운동가를 표현하여 메타버스 장점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V스토리에서 제공하는 아바타 꾸미기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얼굴의 주름이나 그리고 비만도 정도 등도 표현할 수 있고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을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른쪽 편에 보시면 인권운동가들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이 발표할 인권운동가를 직접 아바타로 꾸민 모습을 볼 수 있으십니다. 꽤나 잘 만들었죠. 둘째로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미션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농구장이나 바닷가, 또 공연 무대나 축구장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흥미로워할 공간들이 많이 제공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차시 정도를 메타버스와 친해지는 시간으로 공간 익히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머리에서 다양한 미션들이 이렇게 뽑아져 나왔어요. 그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사고의 유연성이 성인보다 좀 빠르고 익숙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선생님들이 메타버스를 외면하지 말고 수업에 활용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셋째로 메타버스 아바타를 활용한 미션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 공간, 마을, 바다 등 공간들이 되게 흥미롭게 갖춰져 있고 그래픽이 꽤나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당으로 나가서 헬렌 켈러를 찾고 말을 걸면 문제를 줍니다. 문제를 맞히면 코인을 준다는 식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미션을 구성하였고요. 술래잡기를 진행하는 조도 있었습니다. 넷째로 메타버스 공간을 함께 즐기는 즐거운 수업 경험이었습니다.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박람회에 초대되어서 새로운 수업을 이렇게 경험하신 학부모님들이 방명록을 적어주신 내용인데요. 어렵게 방명록을 적어주셨습니다. 몇 가지 읽어보면 신기하고 유익한 박람회였습니다. 또 인권 내용도 좋고 메타버스도 신기했어요.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메타버스로 발표를 듣다니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 신세계로 초대해줘서 고마워 친구들. 새로운 시도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고요. 교장 선생님도
달아주셨는데 오늘 메타버스를 활용한 6학년 인권 수업은 매우 특별한 수업이네요. 인권이라는 수업 내용도 좋았고 방식에 있어서도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재구성하고 발표를 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메타버스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생활, 정치, 경제, 금융, 예술 모든 것이 메타버스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메타버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시대를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속성은 일단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온라인 학습으로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그런 코로나 스쿨 혁명을 선취하였다면 이제 그 뒤의 세계를 다시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두 개의 세계를 스스로의 상상력으로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인간답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 미래교육의 역할이라는 저자의 말을 인용하며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